안녕하세요. 슈즈 리뷰어 AZKL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매거진 농구인생과 함께하는 농구와 리뷰, 개인적으로 가장 신고 싶었던 에어조던 31 로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발매가 되고 있는 에어조던 넘버링 모델, 특히 이제 로우 모델은 국내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어조던 31 로우는 국내 발매가 이미 되었고 4가지 모델이 발매가 되었죠. 처음 발매가 되었던 2가지 모델은 정발가가 22.9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셨을 거예요. 대략 한 17만원?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행이란 다행인 게 이제 그 이후에 발매되었던 2가지 모델, 시카고 모델,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이 모델, 2가지 모델은 18.9라는 약간은 조정된 가격으로 발매가 되어서 저 역시 좀 마음 편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이 안 되었으면 아마 리뷰는 더 미뤄졌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리뷰하는 것마다 많이 언급을 하는데 발매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조던 32에 대한 발매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로우가 이렇게 발매가 되었고 이미 이제 직구로 구입하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조용히 이제 아울렛행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직구하면 언더아머 이제 커리 쪽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가리지 않고 직구로 구입을 많이들 하시고 있죠. 이런 부분은 나이키에서 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던 31 로우는 기존 이 모델에서 순수하게 발목 부분만 없앤 모델입니다. 31의 스펙을 뭐 고스란히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쪽 이 전족부 위쪽 가피는 아직까지는 조던 31에만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플라이 위브가 사용이 되었죠. 플라이 니트보다 뭐 피팅 지지가 좀 더 좋아진 모델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피팅은 그래도 니트가 낫다고 보고 지지는 위브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축의 이제 가피는 뭐 보시다시피 레더입니다. 플라이 니트보다는 지지가 부족하다 보니 지지가 필요한 뒤축은 이렇게 레더를 사용한 것 같은데 잘 뭐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일반 모델에서는 이렇게 발목을 감싸는 게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로우컷에서는 아예 이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목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다만 이제 미드컷에서는 힐슬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이 안쪽에 이 빨간색이 패드가 있었는데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 패드가 상당히 유용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로우컷에서는 이 패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끈 처리를 제대로 하면 힐슬립은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큼 생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피가 두툼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280 사이즈 기준으로 386g 나와요. 하이퍼덩크 2017 플라이니트가 이제 385g 나오는데 1g 차이죠.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하이퍼덩크가 가벼운 거지 조던 31 로우가 무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만큼 뭐 무게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리뷰하는 이 검금 컬러,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볼검 컬러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금색이 조금 보이긴 하죠. 개인적으로 검금 컬러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금색이 뭐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으로 사용이 되었고 뭐 여기 이 부분 외에는 중창 이 윗라인, 그 뒤축의 윗라인 이 부분만 사용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색이 이제 많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발매된 4가지 컬러 중에서는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처음 나온 이제 거의 올백 컬러도 예쁘긴 한데 전 그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농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접지 문제가 있죠. 전장 주매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장 주매어 부분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로우 컷도 똑같이요.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닿겠죠. 근데 이제 미드컷에서는 접지에 대한 평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접지가 뛰어나다는 평도 있었고 미끄럽다는 평도 있었는데 코트 관리가 잘 된 곳에서는 접지가 좋았다는 평이 많았고 코트에 따라서
접지가 좀 달리는 그런 농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좋은 농구라면 코트가 나쁜 곳에서도 좋은 접지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우레탄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괜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컷 처음 나올 때는 다 이렇게 클리어솔 위주로 나왔었는데 뒤늦게 나온 지금 31 로우 같은 경우는 다 클리어 솔이 아니라 일반 솔입니다. 근데 이제 포비 11에서 클리어 솔이 더 미끄럽다는 평이 나왔었죠. 검솔 그쪽이 훨씬 접지가 좋다는 평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야외에서 신어본 것이 전 전부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전례를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던 31은 분명히 농구로서 기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우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 이 모델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상당히 잘 나온 농구화입니다. 다만 데일리 슈즈로도 충분히 저는 추천을 하는데 사실 이제 에어조던 하면 특히 레트로 모델들 보면 데일리 슈즈죠. 거의 농구화로서 신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극강의 이제 농구화라고 불리었던 11하고 13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신는 농구화인데 대부분은 아까워서 데일리로 많이 신으실 겁니다. 최근 29, 30, 31 이 정도를 데일리로 신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나마 이 모델 제일 많이 봤습니다. 데일리로 신는 분들을 원이랑 많이 닮기도 했고 조단 특유의 건빨 컬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31 로우도 데일리로 상당히 추천을 합니다. 외형 정말 심플하죠. 발목 낮은 로우컷이어서 농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농구로 아실 분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데일리 슈즈로는 과할 수 있는 전장 주메어 그대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죠. 간만에 최근 넘버링 모델인 31 로우도 전 데일리 슈즈로 추천을 합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하이퍼덩크 2017 엘리트와 함께 이제 플레이용으로 기대가 좀 컸기에 리뷰를 좀 바로바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늦었죠. 가격 때문에 많이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 쿠셔닝부터 피팅, 접지,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외형적 이런 것 모든 총평을 봤을 때 밸런스가 상당히 잘 갖춰진 에어조던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추천을 저는 많이 하는 농구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에어조던 31 로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